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Evaluation of Alternatives, 대안의 평가, 동영상 강의입니다. 짤방 보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보내준 짤방. 내 손가락이 10개라니. 이게 약간 제목학원류죠. 제목학원류. 유병재 유튜브에서 유병재 씨가 하는 유튜브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코너 중에 하나가 제목학원류가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물론 이제 인터넷에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일본 제목학원류를 좋아합니다. 내 손가락이 10개라니. 약간 이제 리듬 체조도 그렇고 특히 발레나 이런 피겨 스케이팅에서 감정 연기를 좀 오버해서, 특히 피겨 스케이팅은 약간 뮤지컬이나 연극의 동작을 유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화면으로 봐서 그래요. 화면으로 봐서. 무슨 얘기냐면 이걸 실제 이 공간에 있으면 연극이나 뮤지컬을 이제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해야 그 동작이 원래 의도한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리 들어와 하면은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확대돼서 이제 이리 들어와 하면은 충분히 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라 손짓을 하는구나가 느껴지지만, 저 멀리서 아주 작은 요 정도 크기로 사람이 보일 때는 이렇게 발을 뻗으면서 들어와 뭐 이렇게 해야지 그 동작을 오해 없이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과장된 몸짓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당연히 웃기지만, 저도 제목학원도 센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에 약간 한계를 느끼긴 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무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대 직캠들 있잖아요. 아이돌들도 제가 특히 남자 아이돌들의 격렬한 댄스 군무, 칼각 딱 잡힌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일부러 직캠으로 따로 보기도 하는데, 직캠을 개인캠 말고 약간 멀리, 그렇다고 뭐 콘서트 2층 뭐 B 섹션 막 이런 데서 보는 거 말고 대충 방송사에서 찍어주는 무대 전체의 한 60% 70% 정도 이렇게 아이돌 멤버들이 채워주는 그 정도의 각도로 이렇게 거리감으로 직캠을 찍은 거를 일부러 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안무 영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도죠. 그 구도로 보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랬을 때 그 커다란 동작과 에너지가 훨씬 더 잘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직캠 영상, 방송에서 이렇게 얼굴 클로즈업 할 때는 이 얼굴의 모든 감정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이 노력하는 다른 부분들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춤을 추는 동작에서 느껴지는 이 노력, 멋짐, 매력, 이런 것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어서, 이런 영상도 피겨 스케이팅이나 체조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도 영상을 좀 멀리서 이렇게 풀샷으로 고정 앵글로 계속 잡은 거를 일부러 찾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실제 그 자리에 있는 관객인 양 이렇게 보면 좀 다른 종류의 감동이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내 손가락이 10개라니 이지만 사실 멀리서 봤을 때는 놀라움과 어떤 감탄을 이렇게 전달하는 아주 효과적이고 정석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뭐 재밌는 표현이지만 웃짤보다는 제 추천, 제 감상법을 추천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네요. 대안의 평가, 경제적 대안이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좀 일정이 있어서 양복을 입었는데 이게 검은색이라 뒤에 이제 크로마키 천이 회색이라 조금 뭉개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화되면 옷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벗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대안, 우리가 이 강의 소개를 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던 건데, 대안이라는 게 얼터너티브죠. 얼터너티브. 우리가 강의 소개할 때도 경제적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운다 라고 했었습니다. 경제적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랬을 때 대안이라는 게 뭐냐? 대안은 여기서 뭐 우리가 대안학교
대안적 사고 뭐 이럴 때의 대안은 평범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보통 그럴 때의 대안은 이렇게 이제 보통이 있고 여기 있는 게 대안이에요. 이거랑 좀 다른 거. 그런 의미에서 대안이라고 하는 거고 뭐 그럴 때도 얼터너티브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어떤 경우냐면 요 뒤쪽에 있는 거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 선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할 때 셀렉티브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다 그러면 요 각각을 부를 때 우리가 alternative라고 부릅니다. alternative 1, alternative 2, alternative 3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고를 수 있는 대상을 대안이라고 불러요. 문제의 보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번지네. 네. 이쪽을 보지 마세요. 경제적 대안은 따라서 이코노믹 얼터너티브가 될 겁니다. 대안인데 그 대안의 서술 내용이나 포함된 정보가 경제적인 경우를 말하겠죠. 그럼 이번 학기에 우리의 목표 자체가 경제적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로 캐시플로우 만드는 요 단계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평가도 나눠보면 계산이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또 지금 많이 했어요. 군데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떤 수치화된 평가 결과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은 60점, 2번은 40점, 3번은 70점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높은 게 좋더라도 몇 점 이하는 꽈락이라서 그냥 아예 실격인 건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 이런 기준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것은 평가자의 어떤 가치 체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뭘 선호하느냐, 뭘 좋아하느냐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이 무거운 걸 묵직해서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목이 약해서 가벼운 걸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무게라는 측정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가벼운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에도 대안의 성격에 따라서도 또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안의 성격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독립적 대안과 배타적 대안이 있습니다. 독립적 대안은 independent alternative라고 부르고 배타적 대안은 exclusive alternative라고 불러요. 독립적 대안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지금 A, B, C, D가 있을 때 선택된 거를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B를 선택했다는 게 C를 선택하는 것에 지장을 안 줍니다. A를 선택하는 것과 B 선택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게 독립적 대안입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 되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를 해요. 이 기준선보다 절대적인,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 기준이 존재를 해서 그 절대 기준보다만 높으면 혹은 낮으면 어느 방향으로든 그 기준만 충족하면 다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걸 우리가 독립적 대안이라고 불러요.
베타적 대안은 A 선택과 B 선택이 어떤 식으로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A를 선택하는 것이 B를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경우를 베타적 대안이라고 해요. 특히나 exclusive라는 게 베타, 독점적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꼭 하나일 필요는 없고 뭐 2등까지 선택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딱 2개만 선택하겠다. 혹은 뭐 3개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하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를 선택하면 2개까지 선택하는 경우에도 하나 선택하면 내가 선택될 자리가 줄어드니까 영향을 받죠. 그래서 다른 것의 선택이 나의 이 대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베타적인 대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서로 비교를 하겠죠. 상대적 기준 혹은 상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적 대안과 독립적 대안에 다 쓰일 수 있지만 특히나 독립적 대안에 많이 쓰이는 개념이 do nothing alternative.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현상 유지 대안 혹은 무위 대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을 거의 안 쓸 거고 수업 중에도 제가 쓸 일이 거의 없을 거고 다른 데서도 거의 쓰는 걸 못 들어보실 거라서 그냥 do nothing alternative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DN이라고 제가 앞으로 표현할 거예요. do nothing alternative는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표현은 영어로는 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더 이상 뭘 아무것도 안 한다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유지한다가 되겠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대안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혹은 어떤 투자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바꾸는 거 없이 그냥 그것만 하고 그걸로만 계속 유지한다. 그럼 이 대안을 선택하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포기해야 되는 대상이 do nothing alternati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대안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특히 독립적 대안인 경우에 이 do nothing 대안보다 좋아야지만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기준을 do nothing 대안으로 삼게 됩니다. 다시 첫 페이지를 요약하자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의 핵심 과제인 경제적 대안을 선택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대안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대안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고 대안을 선택하려면 그 대안들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혹은 특정 값에 가까운 게 좋다. 그리고 대안은 기준을 의해서도 선택이 되지만 대안의 특성에 따라서도 선택되는 방식이 다른데 독립적 대안, 베타적 대안이 좀 다르고 특히나 이 두 독립적 대안, 베타적 대안이 모두 적용되지만 특히 독립적 대안이 많이 적용이 되는 do nothing 대안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독립적 대안이다, 베타적 대안이다 하는 거는 선택을 하는 의사결정자, 의사결정을 하는 그 주체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자동차 구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김 교수에게는 자동차 구입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신형 그랜저가 있고 그게 아니고 팰리세이드 같은 걸 사고 싶다. 김 교수에게는 이것이 베타적인 대안입니다. 둘 중 하나밖에 못 사요. 여러 가지 안전, 연비, 뭐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걸 사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못 사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누구가 있지? 뭐 돈 많은 사람은 많죠. 그냥 제가 아는 돈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해야 될 텐데 돈을 잘 쓸 만한 사람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네. 뭐 지드래곤이라고 하죠. 네. 아니면 뭐 R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는 독립적인 사건이죠.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독립적 대안입니다. 왜냐면 마음에 들면 그냥 둘 다 사면 돼요. 차 뭐 그거 얼마 하는데? 응? 오늘 내가 벌 수 있는 돈이네? 그럼 사면 되는 거죠. 따라서 독립적 대안과 배타적 대안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평가하는 방식 혹은 대안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주체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독립적인 대안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배타적 대안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네, Do Nothing 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 Nothing 대안은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선택의 기준이 되는 대안입니다. Do Nothing Alternative. 모든 다른 새로운 대안들에 대해 배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기 있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회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뭐 얘가 제일 마음에 들면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투자 기회들이 있어요. A, B, C가 있습니다. 내가 A에 투자를 하건 B에 투자를 하건 C에 투자를 하건 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Do Nothing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이자라고 치면 예금이라고 치면 은행 예금을 깨서 A나 B나 C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 A와도 Do Nothing, 이 Do Nothing Alternative는 배타적이고 B랑도 배타적이고 C랑도 배타적입니다. 모든 대안들에 대해서 이 Do Nothing Alternative는 배타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독립적 대안의 선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Do Nothing 대안을 이렇게 기준이라고 봤을 때 Do Nothing 대안을 기준이라고 봤을 때 독립적 대안의 선택을 아까도 봤지만 이 Do Nothing 대안보다 더 좋은 거 일정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인 이 Do Nothing 대안보다만 좋으면 다 선택할 수 있다. B, C를 다 선택할 수 있다. 내 마음에 든다. 혹은 안전성이 일정 이상인 자동차는 오늘 다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RM이라면 B라는 자동차, C라는 자동차를 다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정한 기준은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라는 대안과 그 기준, B라는 대안과 그 기준, C라는 대안과 그 기준, D라는 대안과 그 기준을 각각은 배타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끼리는 서로 상관이 없으니까 요것만 따로 떼서 보면은 난 돈은 충분한데 내가 이 돈에서 일부를 빼내서 A라는 투자 대안을 살 거냐, A라는 투자처에 투자를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으면 1년에 뭐 3% 정도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데 왜 이 A라는 금융상품을 사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A라는 금융상품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3%보다 높아야 되는 겁니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낮으면 안 사는 거죠. 배타적으로 보는 거죠. 둘 중 하나만 보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B는 이 배타적인 기준에서 Do Nothing보다 좋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고 C도 그렇고 D는 안 되니까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은 Do Nothing과 비교를 하면서 선택 혹은 선택되지 않음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독립적 대안은 Do Nothing 대안과 각각 배타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대안에 대해서 do nothing 대안이 배타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했을 때 어떤 투자 대안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투자 대안이 do nothing 대안, 여기서는 보통 예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좋아야 내가 선택을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do nothing 대안의 수익률을 보통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minimum attractive rate of return. attractive가 매력적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라고 한국어로는 쓰는데 영어로는 그 매력적인 최소 수익률이란 뜻으로 보통 영어 단어로 씁니다. 다시 보면 아까 A라는 대안을 do nothing이랑 비교하는 경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A라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 선택 안 했지만 do nothing 대안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do nothing 대안을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예금 이자율이겠죠. do nothing 대안이 예금이라고 한다면 그럼 do nothing 대안,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투자 기회, 금융 상품을 포기하면 그만큼의 수익률을 포기하는 게 되니까 그 수익률이 do nothing 대안을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즉 A라는 대안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수익률로 바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대안의 수익률이 이거보다 크면 선택하고 아니면 선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고 대안의 판단 기준 혹은 나중에 우리가 대안평가법을 상세하게 다룰 때는 시간 가치의 기준, 시간 가치가 이자율이니까 이자율 기준 혹은 기준 이자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준 이자율로 최소 요구 수익률, 다시 말해 do nothing 대안의 수익률을 사용하게 됩니다.